겨울철의 잦은 비 날씨로 월동 채소의 병해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채소가 빨리 자라면서 홍수출하로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문기자를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마라도 앞바다에서 방어잡이가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빨리 끝나 어민들의 소득이 반토막 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시내 면세점에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대 면세점인 DFS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올겨울 잦은 비 날씨에 감귤값이 폭락했는데요. 이제는 월동 채소에 병해충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채소가 빨리 자라는 바람에 한꺼번에 출하되면서 가격도 반토막 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이 한창인 양배추밭. 초록빛으로 가득해야 할 양배추밭이 붉고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면서 밑둥이 썩는 세균병과 잎이 붉게 변하는 잎마름병에 걸린 겁니다.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병해충이 놀면서 이처럼 양배추에 밑둥이 썩고 잎이 붉게 변했습니다. 원래는 비도 많이 오고 너무너무 비 온 덕분에 양배추도 다 썩어버리고 하나니 정말 이거 상인들 신딘 펄젠헌한 요즘 1,000원 주례 맛이 평당. 그러니 완전 비료값도 안 돼 그라 맛이 인건비랑 대속 안 하고. 브로콜리도 사정은 마찬가지. 꽃봉오리가 썩는 노균병과 잎마름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는커녕 비료값도 나오지 않아 수확을 포기한 농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 이거 끝나야 할 이거 밭인데 이게 병이 못 다 걸려버리니까 이게 캘 게 없어. 자 갈아 뒤집어 보려니까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팥이라도 좀. 특히 평년보다 1.2도 높은 겨울철 고온 현상으로 생육 기간이 빨라져 다음 달까지 생산해야 할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배추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브로콜리는 30%가량 폭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동무와 양파, 당근 등 다른 채소들도 다음 달이면 모두 출하될 예정이어서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제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문기자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폭행과 협박이 사실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신문사의 갑질 행태를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상가 건물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던 제주시청 도시건설교통국장 백모 씨. 투신 직전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역 신문사와 기자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폭로한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병원을 찾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5달 만에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신문사 기자인 41살 현모 씨를 상해와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자신과의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했고 백 씨가 항의하면서 다가오자 손으로 목과 얼굴, 몸을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공무원 백 씨와 인터넷 신문기자,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장 등은 모두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백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비리를 파헤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공무원 노조의 성명과 인터넷 신문기사도 비방이나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환영했지만 백 씨가 왜 투신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투신에 이르게 된 사안이 어떤 협박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무엇 때문에 그 투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번 수사를 통해서 나왔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 노조 관계자 등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무고죄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담임교사의 폭행 혐의를 둘러싸고 학생과 학교 측이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 담임교사에게 뒷목과 머리채를 잡힌 채 교무실로 끌려갔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사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며 제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제주도교육청은 A양의 아버지가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며 모욕죄와 협박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주의 겨울 별미인 방어. 올해는 워낙 값이 오르다 보니 못 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인데 최대 어장인 마라도에서는 방어잡이가 사실상 끝났다고 합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방어잡이배 수십 척이 조업을 포기한 채 항구 안에 묶여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이어지던 방어잡이. 올해는 1월 초순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배들이 한번 나가면은 몇 명이 가느냐, 한 배에 이제 대략 한 10명, 15명 정도 가는데 거기서 고기가 고작 한두 마리 올라와요. 이 경비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맘때쯤이면 잡아온 방어로 가득 차야 할 가두리 양식장. 방어 어획량이 급격히 줄면서 잡아온 방어를 보관하는 가두리 양식장도 이렇게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겨울 마라도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는 2,400여 마리. 지난 겨울에 잡힌 17,000마리의 15% 수준입니다. 대방어 한 마리 가격이 13만 원으로 2배 넘게 뛰었지만 어민 소득은 반토막 났습니다. 방어가 안 잡히다 보니까 선주님들이 이제 조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또 대신 선원들도 이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이제 이직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강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수온이 2도 가까이 오르면서 제주의 대표 어종인 방어와 옥돔이 동해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수온 변화가 한반도 해역의 물고기 지도마저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해 어민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어제 서귀포시 대포동의 양돈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서 추산 5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화재로 돼지 2,4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연기를 마신 돼지가 추가로 폐사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보온등과 석유난로를 켜놨다는 양돈장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신라와 롯데가 양분해온 외국인 면세점 시장에 올해부터 제주관광공사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3파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가장 후발주자인 관광공사가 세계 최대 면세점과 손을 잡기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서는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공사 현장. 당초 오는 14일 개점 예정이었지만 브랜드 유치가 늦어지면서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습니다. 매장의 60%를 해외 브랜드로 채울 예정이었지만 신규 업체인데다 서귀포시라는 입지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주관광공사는 세계 1위 면세기업인 DFS를 통해 해외 명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DFS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상품만 공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저희들 상품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국 관광객 트렌드에 맞춘 상품 공급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면세점 특허를 받은 서울의 대기업 시내 면세점들도 해외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롯데 신라 면세점만큼 가볼 만한 그런 면세점이다 라는 인식을 빨리 자리매김을 해야 거기에서 경영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가 관광 마케팅 쪽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와 DFS의 전략적 제휴를 놓고 외국 기업의 국내 면세점 시장 우회 진출이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과실을 도민사회에 환원한다는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 인구가 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인구는 64만 1,3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1%인 19,8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하루에 평균 54명, 한 달에 1,650명씩 늘어난 것입니다. 제주시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삼양동이 가장 많이 늘었고 서귀포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대정읍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YWCA 간병사 문주란 클럽 신명숙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제주 해양경비안전서 현상국 씨가 10만 원, 제주 국악단 가향에서 5만 원, 제주시 도평동 안경혁 안우혁 형제가 6만 9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39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빌라 앞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5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에 빠져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귀포시 예래동 입구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과 렌터카 승합차 2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56살 송모 씨 등 관광객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이 앞서 달리던 차량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구좌읍 동력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해녀 항일운동 84주년을 맞아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동북어촌계 이봉순 씨가 제주 해녀상을, 평대어촌계 고순여 씨와 오조어촌계 강영자 씨가 도지사상을 받았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1931년부터 2년 동안 제주 동부지역 해녀 17,000여 명이 일본의 수탈에 저항한 국내 최대 여성 항일운동입니다. 제주도가 일본 최북단 섬인 홋카이도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다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 지사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협정을 맺고 관광과 청소년 교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546만 명의 홋카이도는 온천과 설경이 유명한 관광지이자 1차 산업이 발달한 일본의 식량기지로 불리는 섬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임 간부들에게 대외 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인사 발표 이후 가진 첫 주간 정책회의에서 실국장 간부라면 대외 소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도민이나 민원인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특히 제2공항과 제주형 주택정책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대외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읍면지역 일반고 2개 학교를 각각 음악과 미술 중점 학교로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오는 3월에 대상 학교를 발표한 뒤 시설 구축과 교육과정 편성, 교원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해 하반기에 학생을 선발하고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예술 중점 학교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술 중점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규모로 한 학교에 2개 학급으로 편성되고 예술고에 준하는 교육 활동이 지원됩니다. 최근 기온 변화가 심해지면서 인플루엔자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새해 첫 주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의심 환자가 7.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0.4명 늘었다며 개인 위생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갑작스런 발열과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